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자, 이제 봄이 되고 농사를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특히 오늘 영상은 텃밭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말농장 혹은 임대형 도시형 주말농장 이런 곳에서 크건 작건 농사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그런 초보자분들께 좀 안내가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텃밭에서 사용하셔야 될 여러 가지 도구와 장비들, 물품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것들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으실 수도 있고, 그것이 수확량과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안전과 여러분들이 보다 덜 힘들게 농사를 지으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텃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 주말농장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들 현실에 꼭 맞는 그런 물품들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삽입니다. 아무래도 텃밭 농사를 하시려면 밭을 갈아야 되는데 보통 기계로 갈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꼭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삽은 흙을 푸고 옮기고 쌓고 하는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삽은 꼭 있어야 되는데, 임대형 주말농장이라면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준비를 안 하셔도 되겠지만, 개인이 운영하시는 그런 텃밭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삽도 요즘은 이렇게 썩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이렇게 금속 재질로 돼서 나오는 이런 삽들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서 가볍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삽들이 있으니까 본인들의 취향이나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괭입니다. 이 괭이라고 하는 것은 골을 탈 때는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고, 또 이런 날카로운 면을 이용해서는 바닥에 있는 풀을 쉽게 긁어낼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역시 기본 도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모양과 크기, 길이, 폭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도구 보시겠습니다. 자, 이 도구는 내기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많고 또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셨으면 하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느냐, 이 내기라는 건 보통 흙을 평평하게 고르고 또 흙을 쉽게 긁어 모아서 쌓아 올린다거나 펼친다거나 할 때 쓰이는 그런 도구인데, 이게 두둑을 만들 때 상당히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많이 덜어드리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기는 꼭 준비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호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호미인데요, 보통 임대형 주말농장에서도 호미를 따로 준비해 놓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건 개인들이 다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이 호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크기와 폭 다양합니다. 보통 이렇게 좁고 뾰족하고 가는 것들은 풀을 뽑는 데 쓴다거나 아니면 모종을 심을 때 이런 용도로 주로 쓰이고요. 이렇게 폭이 넓은 건 흙을 갈 때 보통 사용을 하는데, 여러 개의 형태의 호미 중에서 꼭 하나만 준비를 해라 라고 한다면 저는 기왕이면 폭이 넓은 호미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이 호미로 밭을 기본적으로 앉아서 갈거나 평탄화를 시킬 때 아무래도 날이 넓은 것이 한 번에 많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폭이 넓은 호미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모종삽입니다. 이 모종삽은요, 말 그대로 모종을 심을 때도 사용을 하고 또는 풀을 뽑을 때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뭔가를 떠서 옮겨 심을 때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폭이 좁은 게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넓은 것이 있고 이것보다 더 넓은 것도 있습니다. 넓을수록 뭔가를 떠서 옮기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도고, 좁을수록 파서 구멍을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 역시 좀 더 내구성이 강한, 왜냐하면 홈이라든지 이런 모종삽은 개인 도구인데 이런 것들이 힘이 좀 많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보다는 금속 재질로 된 걸 구입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가위인데요, 이 가위 역시 없으면 참 번거로운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멀칭 비닐을 쓰고 나서 한 번에 잘라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또 뭔가 홈이라든지 삽이라든지를 이용해서 여러 번 손이 가야 되고, 또 나중에 뭔가 작물을 기르실 때 작물들을 잘라주거나 또는 불필요한 순을 제거하거나 할 경우에도 꼭 필요하고,
끈을 매거나 바인더 끈을 뭐 늘어뜨린다거나 할 때도 이 가위는 꼭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망치도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 망치는 주로 지주대를 박을 때 사용하시는데, 대부분 밭에서 그냥 돌덩이 하나 주워 가지고 지주대를 박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탄탄하게 박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게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는 그걸 박다가 돌을 놓치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 팔림이 약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돌을 놓치세요. 그래서 발등을 찢는다든지 다리를 다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런 망치를 준비해서 밭에 여러모로 좀 활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여기 보시는 이런 분무기예요. 분무기는요, 이렇게 소형 분무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대형 분무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텃밭이 작고 작물들이 아직 어리고 하다면 이런 소형 분무기로도 되겠지만, 텃밭이 뭐 5평, 10평 이렇게 넘어가기만 해도요, 그걸로는 또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물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이렇게 좀 큰 분무기를 써서 물이 분사되는 그 각도를 넓혀주는 것이 여러모로 노동력 절감에도 좋고, 작물의 약을 살포할 때도 접촉 면적이 넓어져서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형 하나 준비해서 어릴 때 사용하시고, 이런 대형은 작물이 좀 컸을 때 사용하시면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무기, 대형 분무기는 특히 20리터짜리가 있고요, 10리터짜리가 있고 좀 다양해요. 12리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성분들이라든지 연세가 많으시거나 한 분들은 20리터짜리를 쓰시면 너무 무거워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리터, 12리터 뭐 이런 좀 무게별로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소형 분무기를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 텃밭에 필수 장비죠. 바로 이 물뿌리개입니다. 이건 뭐 텃밭을 하시건 옥상을 하시건 베란다에서 하시건 간에 작물을 기르시는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크기가 다양하죠. 작은 건 또 작고 가정용은 또 작을 수 있고요, 텃밭용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시든 간에 제가 신경 써서 봐야 될 거 한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바로 이 물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 물이 나오는 부분에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의 크기를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그걸 보시기가 어렵지만, 실제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이 구멍이 어떤 경우에는 되게 크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을 줄 때 물이 한꺼번에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물을 여러 번 들어가셔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물이 나오면서 땅에 떨어질 때 압력이 커져요. 그러면 흙이 막 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그런 건 좋지가 않아요. 보통 이런 물뿌리개로 물을 주실 때는 물이 곱게 나와서 촉촉히 스며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이 너무 크지 않은 걸로 구매하시고, 또 하나 살펴보셔야 될 게 이 하얀 부분이 이렇게 앞에 끼워져 있는데요, 이게 물을 주다 보면 헐거워지면 이게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쏟아져 나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 그 부분을 꼭 확인해 보세요. 헐겁지 않은지. 그리고 이 부분이 자주 깨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 하얀 부분만 따로 여유 있게 구매를 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여기 보시는 이 비닐입니다. 이건 멀칭 비닐이라고 하는데요, 수분의 증발을 또 막아주고 잡초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흑색 멀칭 비닐이지만 색깔도 여러 가지입니다. 녹색 멀칭 비닐도 있고요, 다양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보통은 이 흑색 멀칭 비닐을 사용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중간에 투명 비닐이 들어가 있는 배색 비닐이라는, 배색 멀칭 비닐이라는 것도 사용합니다. 그걸 해주면 좋은 점이 뭐냐면 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온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뿌리 발달에 도움은 됩니다. 다만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풀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배색 부분 위를 흙으로 또 덮어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에 빛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효과가 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용해 본 결과 배색 비닐은 좀 여러 가지로 번거롭습니다. 풀도 나서 뽑아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 또 흙을 덮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저는 그냥 흑색 비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넓이도 다양합니다. 두둑의 넓이보다 양쪽으로 또 넓어야 땅에 묻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둑의 넓이와 비닐의 넓이를 계산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또 친환경의 문제라든지 환경 오염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비닐 피복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그것 역시 본인들의 철학에 맞게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물품은 이 지주대입니다. 이 지주대는 재질이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길이도 여러 가지입니다. 재질 같은 경우엔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이 속이 흙이나 시멘트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금속 재질은 너무 무겁지 않도록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플라스틱 재질보다 가볍습니다.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자, 뭐 내구성은 아무래도 뭐 금속이 좀 더 좋을 수는 있는데요. 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금속 재질로 된 거는 햇빛을 받으면 좀 뜨거워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으로 된 건 오래 못 쓴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길이를 결정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작물을 기르시는지에 따라서 길이를 좀 달리 하셔야 돼요. 토마토를 기르신다 그러면 2m 내지 최소한 180cm 이상의 지주대를 구입하셔야 되고, 고추나 가지 같은 거는 뭐 1m 50 이 정도 선에서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지주대를 이제 설치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바인더 끈이죠. 물론 요즘은 이런 바인더 끈으로 고정을 시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고추를 심는다든지 혹은 토마토를 심는다든지 할 때 뭐 집게로 고정을 시킨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고추는 이 쓰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이런 바인더 끈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인더 끈도 필수 품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지금 보시는 제 몸에 착용하고 있는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장갑입니다. 장갑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과거에 뭐 작업할 때 많이 쓰던 이런 목장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끼고 있는 이렇게 요즘 나오는 이런 신축성 있는 손에 딱 맞는 이런 장갑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손바닥에 고무 코팅이 돼 있어서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거나 손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목장갑을 쓰는 경우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물에 젖으면요 상당히 좀 번거롭습니다. 무거워요. 그리고 손에도 좀 편치가 않더라고요. 물에 젖으면 마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데 이런 좀 얇고 코팅이 되어 있는 장갑들은 잘 젖지도 않을 뿐더러 젖어도 금세 마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좀 밀착감 있는 그런 장갑을 쓰시는 걸 권해드려요. 장갑은 꼭 필요합니다. 손을 위해서 장갑 끼는 습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제 몸에 착용하고 있는 물품 중에 또 하나입니다. 뭘까요? 바로 장화입니다. 장화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목이 긴 장화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런 목이 긴 장화가 아니라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발목이 짧은 장화를 신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발목이 긴 장화는 좀 불편해요. 무겁기도 하고, 특별히 물에서 작업할 일이 없다 하시면 저는 이렇게 긴 장화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뭐 뱀의 위협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지금 제가 신고 있는 것처럼 이런 짧은 목을 가진 장화가 편리하더라고요. 신고 벗기도 편하고 땀도 덜 차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시면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여러분들이 노동력을 좀 더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작물들이 보다 안전하고 잘 자라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구입을 하시되, 기왕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선택할 때 고려하셔야 될 사항들 신경 써서 구매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장비 설명을 드렸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반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 광다기와 함께 풍성한 수확 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